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마세라티의 두 번째 SUV인 그레칼레의 국내 론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시하는 이 차는 마세라티가 MC20 이후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출시를 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대중을 위한 차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출시가 오랜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MC20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류에 속하는 하이 퍼포먼스, 정말 최상위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 스포츠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대중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번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대중을 위한 그런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좀 착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제품의 라인업도 상당히 좀 대중적인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에 출시되는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르반떼 하이브리드하고 마찬가지로 GT 하이브리드와 모데나, 그리고 그다음에 트로페오,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전기차 버전까지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저렴한 모델인 GT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9,9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코 저렴한 금액이라고는 못하죠. 뭐 이렇듯 저렇듯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1억에서 시작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모델은 아니지만, 마세라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라든가 각각의 제품들의 이미지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마세라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뒤에도 있기 때문에 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굉장히 못생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 그레칼레의 디자인을 담당을 했던 익스테리어 디자이너가 같이 와서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의 이제 설명을 약간 조금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MC20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새로운 세대의 마세라티의 패밀리 룩 디자인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저 그릴이 약간은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자리를 하고 있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동그란 듯 하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의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서 헤드램프의 위치가 약간 좀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닛산의 주크가 조금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 나와 있던 다른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아의 스포티지가 떠오른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평가보다는 약간 좀 긴가민가 하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MC20에서 적용이 됐었던 것 같이 굉장히 이제 위아래로 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르반떼와 기블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모습을 제외를 하면은 옆모습이나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기존의 마세라티의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변화가 큰 편이었습니다. 특히 앞좌석의 변화가 좀 큰 편이었는데, 그동안에 만날 수 있었던 마세라티 모델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좀 디지털화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도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송풍구를 컨트롤하는 이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사이에 버튼식으로 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익숙하거나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마세라티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 그렇게 판매량이 글로벌에서 높은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서 조금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쪽에 달려 있다거나 약간 좀 독특한 구조요, 독특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사람들, 마세라티가 물론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편한 차라기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나 성공한 사업가들이 조금 남들과는 다른 것들을 추구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접근을 하는 것과 이제 좀 차별화가 돼서 살아남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마세라티라고 하는 브랜드는 차별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인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면서도 더 고급화를 꽤 하는 그런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이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는 총 세 가지 이제 트림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르반테와 마찬가지로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이 된 가장 기본형 GT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를 하게 되고요.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데나, 그리고 이제 MC20에 들어간 것과 같은 넵튜너 엔진이 장착이 된 V6 트로페어 모델이 같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트로페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530마력, 상당히 높은 출력을 발휘를 하게 되고요. 일반 GT 하이브리드나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대에 물론 그것도 결코 약한 성능은 아닙니다.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대중적인 것부터 아주 강력한 성능까지 골고루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세라티 SUV가 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가 사실은 르반테보다 살짝 작아요. 크게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아주 살짝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르반테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이즈에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엄청나게 작아졌다라던가 그런 것들은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브랜드에서 약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나라의 제조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차를 만들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마감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브랜드들은 아닙니다. 이번 그레칼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 범퍼와 뒷 팬더 사이가 단차가 맞지 않는다거나, 앞쪽 도어, 뒤쪽 도어, 그리고 도어 사이드 스텝 간의 단차가 맞지 않는다거나, 도어 간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차의 문제점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억 단위 차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조만간 이제 시승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은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세라티 그레칼레 출시 현장이었고요. 저는 카메가진 최정 필기자였습니다.